일단 질문 8번, 10번 두 개 있네요. 일단 8번 먼저 가봅시다. 8번은 뭔가요? 그래요.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저기는 저 녀석의 실근의 개수는 a이고 그 다음에 실근 중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근은 합이 b입니다. b분의 a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 이 정도는 눈으로 풀 수 있죠?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f의 절대값 fx를 집어넣었잖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 얘가 0입니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함수가 여기에 f 요거 하나 있고 얘들아. 여기도 요거 하나 있어.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해석하는 거니 이거 먼저 해석하는 거니 요거 1번이야 요거 2번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 먼저 보는 거야 2번 먼저 보는 거야. 당연히 1번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그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만약에 이렇게 뭐 한 덩어리가 쌓여 있어. 포장이 돼 있어. 그 안에 또 포장이 이렇게 또 돼 있고, 그 안에 또 포장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1번 주머니, 2번 주머니, 3번 주머니,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어떤 수였어. 그러니까 수가 들어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었어. 이렇게 수가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순서가 이걸 해결하고 그걸 해결한 걸로 얘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한 걸로 얘를 해결하는 게 맞거든. 됐어? 그런데 여기는 얘에 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바깥에가 지금 현재 수라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결과가 혼란에 빠질 거고 거기 있는 걔를 또 가지고 하면 또 그 결과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이 1번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2번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고 3번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f 오브 f 오브 f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3이 들어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얘는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접근한 F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었어. 만약에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해 준다면 얘는 얘를 먼저 관찰하고 두 번째 얘를 관찰하고 마지막 3번 얘를 관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요 녀석이 뭐가 될지를 이 함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냥 통째로 네모라고 하거나 뭐 세모라고 하거나 별이라고 하거나 보통 우리는 여기 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딱 봤을 때 여기 x가 요 안에 요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저기는 저 x를 바로 꺼집어내. 2번 먼저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1번 먼저 생각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봐봐. f에다가 내가 t를 집어넣은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때 t 값이 뭐가 되겠어? fx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게 t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될까를 우리가 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얼마니를 묻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x값이 당연히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3일 리는 없잖아. 왜냐면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fx의 절대값이란 녀석이 1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거기 있는 걔를 뭐 할 거야?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y는 절대값 fx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녀석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 녀석이 1이 되기를 원해. 얘가 4였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의 뭐가 있었겠어? 1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걔가 되기를 원하는 그 x값을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그는 총 몇 개가 됩니다. 당연하게도 4개가 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에 뭐가 궁금합니다? 합이 궁금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얘는 x는 마이너스 1 대칭일 게 분명하니까 얘랑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얘 2배. 얘랑 얘 더한 건 얘 2배가 될 수밖에 없겠네. 두 개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해석되죠? 그래서 딱
흐름을 정확하게 딱 관찰하는 거야.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쫄리거든. 근데 여기서 아 이거 먼저 해석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거 그냥 통째로 하나로 봐야지.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3이나 1이 되면 되겠다. 근데 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3 될 수 없겠네. 그럼 저 녀석이 1이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 fx가 1이 되고 싶다고? 그럼 1이 되는 거 이렇게 근 4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흐름을 타고 다니면 된다. 괜찮죠? 좋습니다. 8번 문제가 되게 의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사고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 흐름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를 딱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를 관찰해 보세요. 일단은, 이거 다 확대를 그냥 해놓을까? 그냥 이렇게 크게 볼까요? 자,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주어져 있는 정보가 여기는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b가 현재 2대 3입니다라는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대 3이야. 그러면 얘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로 생각했을 때 결국 관심 있는 건 이 점과 점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이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돼 있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길이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요 길이.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대 몇입니다? 2대 3입니다를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 길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랑 얘를 연립한 녀석의 두근의 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얘랑 연립한 요 녀석의 두근의 차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두 근의 차 공식을 한 번 쓰고 또 한 번 써주면 이거 K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게 분명하니까 그 K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걸 2대 3입니다라고 해서 식 세워주면은 그 K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해석. 됐습니다.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연립할 거예요. 그럼 얘는 2x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x에다가 더하기 8. 얘가 kx니까 좀 정리하고 갈까? 요렇게 플러스 k에 x 더하기 8은 0. 두근의 뭐야? 차거든. 두근의 차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k 더하기 8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띵띵 곱하기 4. 아유 뭐 이게 커. 16, 6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거 돼. 뭐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짓을 한 번 더 하면 여전히 k에 대한 식 나올 거고 걔가 2대 3입니다. 요거 해서 양변 제곱해서 k에 대한 방정식 풀면 답이겠구나 라는 흐름만 찾아주면 된다. 됐어? 이해됐죠?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겠지 얘들아? 오케이?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을 잘 모르겠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걔를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도 괜찮긴 하지만 두근의 차 공식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1번 문제부터 또 괜찮네. 여기서는 선생님이 미리 조금 얘기를 해줄게. 너희가 이제 2차 함수와 다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직선 이렇게 생겼을 때 두 점에서 만나. 여기는 얘는 한 점에서 만나. 여기는 얘는 안 만나. 이런 생각들은 결국 얘랑 뭐 해서 연립을 통해서 y를 소거해서 그러니까 y를 소거한 연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x에 대한 몇 차식을 만들어낼 거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판별식이 양수예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지 이렇게 해석할지 이렇게 해석할지를 결정할 거야 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흐름들은 다 알고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직선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들아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필수 두 가지가 있죠. 필수 요소. 얘는 기울기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를 둘 다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리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준 건 괜찮아. 너무나 좋은 케이스. 요 케이스는 너무나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는 줬는데 지나는 점을 안 줬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안 줬고 지나는 점만 줬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안 준 케이스도 있을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얘,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요 녀석은 해석이라는 게 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 있는 얘는 보통 계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 경우라고 생각해. 이 경우에 대표 주자를 써보자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더하기 k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러니까 기울기는 줬는데 지나는 점은 안 준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 녀석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요렇게 움직여가면서 뭐 할 거야? 해석을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K 값에 따라 K가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 직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상황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건 뭐야? 상황 판단이잖아. 상황을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요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냐면 y는 m에 x-1 더하기 2 이런 형태.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보여. 기울기도 없고 지나는 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이 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를 안 준 대신에 지나는 점을 준 거야. 그래서 어떤 점을 딱 잡아놓고 거기는 걔를 1,2 잡아놓고 여긴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얘를 이렇게 돌려 움직여가면서 뭐 합니다? 해석합니다. 됐어? 이런 경우는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얘에서 이 직선은 1,1을 지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해석하기가 되게 불편해질 수 있다는 소리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보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너희가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을 관찰했을 때 y는 mx 더하기 6이라는 저 녀석을 관찰했을 때 여기 있는 얘에서 이 녀석이 0,6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 0,6 하나 찍어 놓을 거고 기울기를 이렇게 뭐 해가면서 움직여가면서 나는 뭘 해줄 거야? 해석을 해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자. 구함수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함수를 줬어요. 근데 이제 hx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여기는 요 함수를 봤을 때 한쪽은 fx고 한쪽은 gx래. 근데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라는 이런 숫자들을 줬지. 그럼 처음으로 의심되는 건 뭐겠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혹시라도 얘랑 얘에서 만나지 않을까? 라는 게 처음에 의심이 되죠. 됐어? 그래서 일단 먼저 뭐 해봅니다. 얘랑 얘를 연립해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는 애를 넘겨서 생각해주면 얘는 2x제곱에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얘의 근이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2를 하나 잡아줄 거고 이렇게 1을 하나 잡아줄 거란 말이야. 됐어? 근데 첫 번째 fx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대칭축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gx라는 요 녀석은 그 대칭축이 어디 있었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0에 있었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야 한다라고 준 거기 때문에 얘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긴 요 녀석이 gx의 그래프, 여긴 요 녀석이 hx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에서는 fx를 그려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 요 그림,
요렇게 그려진 요 그림을 그려주세요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는 gx 그려달라고 한 거니까 요 사이에서는 gx니까 요렇게 생긴 요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잖아. 이렇게 그려, 이거 아까 F였구나. 이게 이제 H가 되는 거죠. 아까 저 분홍색은 F였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려진 상태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거야?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끔 조절을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정보가 없었다면 뭐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나?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나? 어떻게 세 점에서 만나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를 바라보면서 0,6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가장 기본적 표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됐어? 지난 점을 항상 찾을 수 있다면 0,6을 지난다는 소리잖아. 근데 아까 여기다 0 넣었을 때 몇 나와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5 나와야 되죠. 0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죠. 그럼 0 넣었을 때 개발 좀 더 큰 여기는 요 지점이 여기는 요 지점 요쯤이라고 잡을게. 여기는 요 지점이 뭐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얘를 가운데를 딱 찍어 놓고 이 상태로 뭐 하면 돼? 돌려 하면서 저기는 저 직선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 놓고 이제 얘를 돌려가면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얘를 딱 찍어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 점에서 만나게 해석을 해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봐봐. 여기 기울기 0인 것부터 해석을 해보는 거야. 현재 교점 몇 개? 2개. 안 되네. 그럼 양수인 쪽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양수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볼까. 아직까지 계속 교점 2개죠. 저기 걸리네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접하면 어때? 3개가 됩니다. 됐어?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4개잖아. 그런데 좀 더 내려가면 몇 개야? 다시 3개죠. 됐어? 그냥 더 올라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은 세 점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찾았지. 2개 찾았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순간의 직선이라면 얘는 세 점에서 만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또 여기는 요 점을 지난 여기서 이렇게 뻗어가는 이런 직선이었다고 해도 얘는 세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번에는 음수 쪽으로 한번 기울여가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계속 2개 가다가 계속 2개 가다가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자. 그런데 진짜 없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진짜 없을까? 자, 요건 다 지워도 되지 얘들아. 잘 봐봐. 변화가 관찰되는 포인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지금 회전을 시킬 거잖아. 그래? 회전을 시킬 거잖아. 근데 여기는 요 굴곡 자체를 내가 임의로 그린 거잖아. 사실 얘가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접하고 얘랑 만나면 세 점이 되는 거지. 됐어? 아니면 그 굴곡이 좀 더 완만해가지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얘랑 먼저 만나는 거니까 얘는 한 점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굴곡에 따라서 사실은 얘가 먼저 접할 수도 있고 이 점을 지날 수도 있고 거기는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됐어?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세밀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뭘로 그리니까 항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점 하나씩 다 찍어오면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개형을 그린단 말이야. 개형을 그린다는 거는 결국 증가나 감소나 그냥 대충 굴곡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굴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가져가야 돼요. 됐어? 그럼 결국은 여기는 얘가 누구랑 얘랑 접하게 되는 얘랑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여기는 이 기울기가 몇인지와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몇인지를 너희가 직접 다 각각 구해서 거기 있는 걔의 대소를 비교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를 판단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심지어는 얘들아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는 얘도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냘프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었을 거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뭘 해줄 필요가 있겠어?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가 발견됐어? 아, 어디서 접하고 어디서 딱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녀석을 생각해봐.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녀석이 뭐였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였잖아. 요 녀석과 누구야? mx, 아까 뭐였지? mx 플러스 6이었죠. 다 넘겨놓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얘 판별식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0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뭐 할 겁니다? 접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접하게 되는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였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또 포인트가 어디겠어?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 여기는 요것들이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이 점의 좌표를 알아서 그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내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넣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야?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1이었을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1, 뭐가 되겠어?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소리야? 얘가 2 증가할 동안 얘가 지금 뭐야? 0,6이었잖아. 아까. 2 증가할 동안 얘는 얼만큼 올라갔어? 5만큼 올라갔어.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얼마? 2분의 5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니? 1 갈 동안 2 떨어진 거니까 요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이제 얘랑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한번 상황을 생각해. 그래서 상황을 지금 좀 헷갈리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그려봐. 여기가 0이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1이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지금 이렇게 4개의 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지금 현재 얘가 6이었어. 됐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가 아까 얼마였니? 4였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현재 1,4였으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시 얘가 4 말고 5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요 점 해당하는 요 녀석이 4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쯤에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요때 요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지금 현재 2분의 5였다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였다. 되니?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얘들아? 요 점을 지나며 요 점에서의 접선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딱 접하면서 기울기가 2로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이쪽으로 그려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랑 접하는 기울기가 2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접하는 기울기가 2가 되게끔 다시 여기는 요 기울기는 얼마였어? 2분의 5였잖아. 그죠? 여기 2분의 5였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봐봐.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나겠네. 요 정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 기울기가 현재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림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접하게 그려진 다음에 요 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남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되게 분명해졌죠. 되나요? 되게 어렵지. 그치? 진짜 어렵죠. 다시 봐봐. 이런 분석들을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구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딱 구해봤더니 이제 어때? 아,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2였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 기울기가 2분의 5였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땐 어때? 얘랑 접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기도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는 2와 뭐밖에 없어? 2분의 5밖에 없을 거야. 그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9가 될 테니까 답은 4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장난 아니지. 맞아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잘 봐. 이런 식의 분석이 일단은 봐봐 얘들아.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릴 때부터 한번 잘 생각해 봐. 선생님이 처음에 요 녀석의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어? 그냥 대충 그렸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 대칭축을 잡아주고 만나는 점들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는 얘를 그릴 때는 어땠어? 되게 신중하게 그렸지. 맞아요? 왜 그럴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관계가 없어. 아무 거랑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있는 상황이면 어때? 대충 그려도 괜찮아. 근데 두 개가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걔네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X축과 Y축을 안 그리는 거야. 왜? X축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 귀찮으니까. Y축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래프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식이 두 개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릴 때는 일단은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또 이 녀석과의 관계가 하나 추가됐지. 그러니까 일이 되게 커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것도 무슨 상황?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의 관계가 되게 궁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 했어, 선생님이? 여기서 주황색만 신경 써. 여기서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이 그려놓은 이 녀석과 누구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 이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했어. 그때는 이 노란색에 대한 관계를 신경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딱 파란색과 여기는 요 직선의 관계.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웠던 거야? 얘랑 얘의 관계만 신경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던 거야. 두 번째는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뭐만 신경 썼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랑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만 신경 썼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했어. 됐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얘는 기울기가 2, 하나는 2분의 5,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미쳤죠?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사실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어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라는 거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해. 어디서 접하는지, 어떨 때 접하는지, 어떨 때 지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그 굴곡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 뭐 하는 거야? 방정식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만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정식만으로 해석할 수 없어. 항상 우리 두 개는 상생하고 있어야 돼. 공생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접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았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 조금 줄게 얘들아. 이거는 지금. 알겠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그 기울기의 관계들 다 생각해 가면서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 봐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mx 마이너스 2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랑 y는 뭐가 되겠어? m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 함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인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야? 직선. 그래서 얘는 2,0을 지나는 직선. 여기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접어서 올린 뭐가 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내가 열심히 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x축, y축 잡아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1일 거야.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얘가 그려질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2,0이니까 요 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뭘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을 딱 찍어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돌려를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음수로 가면 아예 안 만나잖아, 얘들아. 양수로 가면. 그 음수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4점이 되죠. 그러니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작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점점 가다가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되겠죠. 접하기 전까지 접하는 순간부터는 3점. 그럼 거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얘가 접할 때의 m 값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아까 해석보다 어때? 조금 편해졌죠. 그래서 왜? 얘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잖아. 뭐가 보여요? 얘가 접하는 순간이 되기 전까지, 여기는 얘까지, 얘 위에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일 때만 4점에서 만나겠군요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얘는 그 기울기들을 구하는 게 쉬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녀석과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우리 그거 알죠? 다시 보자. 봐봐. 여기서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가 있었어.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y는 절대값 fx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접어서 올리게 될 거잖아. 이렇게 올리게 될 거잖아. 됐어?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은 지금 접혀서 올라간 녀석들이고 여기는 얘네들은 원래의 그 녀석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y는 fx의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얘랑 얘는 그대로 식을 가져갈 텐데 여기는 요 식과 여기는 요 식은 어떻게 했어? 접어서 올렸다는 건 x축 대칭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가져가는 식들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뭔데?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여기는 요 녀석,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 녀석과 지금 얘를 연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랑 누구랑? mx 마이너스 2m이랑 연립을 해서 여전히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아마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쓰면은 m값이 2개 나올 거거든? 근데 그것도 막 근해 공식 써야 나올 것 같아. 느낌상. 왜냐면 답이 이 모양이니까. 그죠? 됐어? 그럼 왜 2개가 나오며 그냥 그 2개 중에 나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만약에 보기에 여기는 그 2개가 다 있었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부터 너희가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실제로 계산해 가면서 왜 2개가 나올까부터 해서 실제로 답은 뭐가 될까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어. 됐나요? 자, 볼게요. 아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던졌던 물음은 일단 여기서 2개가 나올 텐데 왜 2개가 나오냐에 대한 물음이었고 여기서 얘도 보면서 얘도 보면서 얘도 보면서 지금 여기는 얘를 관찰할 때는 그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보는 대상 자체를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고 있는 줌으로써 얘랑 얘를 지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보게 된다면 접선은 2개 나올 수밖에 없군요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볼 때는 딱 그 녀석들만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2개가 나올 텐데 얘는 기울기가 더 큰 애, 얘가 더 작은 애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2개의 값 중에서 더 큰 애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그래요. 15번도 재밌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얘들아 눈으로 풀 수 있어. 진짜 눈으로 풀 수 있거든. 오케이? 한번 째려봐봐 지금부터. 여기는 이 문제를 그냥 선생님 좀 크게 해줄 테니까 한번 째려보세요. 오케이? 째려봅니다. 한다면 잘 봐봐. 째려봤더니 답이 나오죠? 봐봐. 여기서 이 녀석은 뭐야? f의 절대값 x라는 애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애 중에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뭐겠어? 얘가 양수인 것까지만 그려주세요와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세요라는 뜻으로 저기는 제 그래프 즉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모르겠으면 지금 당장 전원수학으로 들어가서 그래프, 이건 쇼츠로도 만들어 놨어 선생님이, 그죠? 쇼츠로 들어가서 쇼츠의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거라도 한번 꼭 보고 오세요. 알겠죠? 좋아요도 눌러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얘들아. 근데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지 사실 알아볼라? 사실은 모르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었다면 얘는 교점이 몇 개인 거니까? 2개인 거니까.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y축 대칭인 거니까 2개 더하면 당연히 0이 될 게 분명해. 근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 4개도 결국은 전부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여전히 3개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y는 x제곱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부터 이 꼭지점부터 생각하는 걸 잘 보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오케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뭘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누가 봐도 그냥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여기 x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y축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다가 k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k제곱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가 k라면 얘가 k제곱이 되는 거야 라는 얘와 얘는 제곱 관계가 될 게 분명하거든. 이해됐나요? 얘가 만약에 뭐였어? 2였어 라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뾰족하게 됐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2x의 제곱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k와 이 k제곱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라는 녀석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면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쳤을 때 여전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얘의 제곱 관계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는 얘. y는 2x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있었을 때 여전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는 이 길이의 제곱의 2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잖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 얘가 2였잖아. 여기는 얘가 4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였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이 1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은 몇 차이 나겠어? 1 차이 나겠지. 그럼 여기는 요 점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꼭 굳이 내가 식을 만들지 않아도 얘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가 실근의 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문제를 줬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프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y는 해서 x-3에다가 뭐 x 더하기 1이겠지. 최고차항에서 몰라 k야 잡아놓고 얘가 뭐야 y절편이 다시 꼭지점이 얼마였어? 1,-4였으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뭐가 되게? 마이너스 4가 되게 k값을 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렇게 k값을 구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y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0 집어넣고 또 생각하면 y절편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바로 얘와 얘의 길이가 2 차이 나는데 4 차이 나는 게 너무나 보이잖아 라고 했을 때 최고차이 계수는 1 그러면 여기 1 차이 나니까 이 길이도 1 차이 그럼 여기는 얘가 1 차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되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2차 함수만 가지고 2차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되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은 개수를 구하는 것도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야, 문제가 재밌네요, 진짜. 좋은 문제가 진짜 많구나, 여기에. 그죠? 16번도 해봐야겠다, 얘들아. 시간 좀 줄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일단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 이제는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를 준 직선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 1 고정해놓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뭐 할 거예요? 해석할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얘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에다가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은 거고 y 대신에 절대값 y를 넣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 녀석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쓱 그려볼 건데 여기 얘가 1 잡히고 2 잡힐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x가 양수인 것만 그려주세요. y가 양수인 것만 그려주세요니까 요만큼만 그려주세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이번에 y축 대칭 먼저 해볼까? 이렇게 x축 대칭 먼저 해볼까? 그 다음 y축 대칭 해보면 요렇게 돼 있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여기는 저 녀석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기울기가 일자인 직선을 가지고 요렇게 스캔하면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일단 얘 y절편이 뭐였으니까 이게 2였을 거야.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여기 한 1쯤 지나는 요 녀석의 교점이 몇 개니? 그 다음에 2를 지날 때 교점이 몇 개니? 그 다음에 3을 지날 때 교점이 몇 개니?를 지금 요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1을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을 지날 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상황에서 이게 교점이 몇 개니? 요걸 지금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2를 지날 때, 요 점을 지나는 요렇게 되는 요 교점 몇 개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을 지날 때 이 교점 몇 개인데 이쪽에서도 무조건 만날 테니까 그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만날 테니까 그 교점을 세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이놈의 굴곡 때문에 그죠? 여기는 얘를 한번 잘 째려봐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잘 째려봐봐. 그죠? 이 굴곡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그 굴곡이 있잖아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쟤는 교점이 2개인 거야 저기서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굴곡이 요렇게 생겼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교점이 2개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의 교점이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의 교점이 몇 개인지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 되거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 얘들아? 여기는 요 점에서의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기울기가 필요했던 거야? 지금 여기는 이 그래프에 대한 요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근데 여기는 요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 거고. 맞아? 대칭이니까 이거랑 또 여기는 이 기울기랑 또 같을 거고. 요거의 기울기는 또 마이너스를 붙인 걸 거고. 거기는 걔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기울기만 알면 끝나겠네, 결과적으로. 여기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만 알았다면은 그 기울기를 토대로 걔가 그 선에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교점이 더 생길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요렇게 원래 최초의 그래프에서 2라는 요 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몇인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투를 배운 친구들이 아주 편하게 됩니다. 수투를 배운 친구들은 그냥 이거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x-3에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기울기가 1이 이거 기울기 1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쵸? 그럼 개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배웠어요. 그럼 못 하나요? 아니죠. y는 뭐가 되겠어? m에다가 x-2가 될 게 분명하잖아. 왜?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니까. 됐어? 그런데 여기는 얘랑 뭐 하고 싶어? 접하고 싶어. 뭐 하면 되겠어? 쟤랑 연립하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애랑 mx 마이너스 2m이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도 막 연립해서 풀어서 판별식 써주면은 m값이 1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야. 또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또 다시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다시 x축 잡아주고 y축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여기에 1이랑 여기 2가 있어야겠지. 아까 그려봤을 때 경험상 여기에 1이랑 여기 2가 있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가 현재 1인 기울기,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가 1인 기울기. 그다음 3도 하나 더 그려줄까? 여기 3 하나 이렇게 더 그려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어?
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상태로 그려져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져야 돼.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기울기 1인 상태니까 요렇게 그려져야 되고, 그죠?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얘도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이게 뭐야? 요렇게 그려져야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정확하게 딱 그려주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인지 세기가 너무 어때? 수월해졌죠. 얘랑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였을 거고요. 얘랑의 교점은 1개, 2개, 3개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얘랑의 교점은 1개, 2개였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교점이 총 9개가 존재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의 한계죠, 결국은. 그죠? 그 굴곡 때문에, 그 기울기 때문에.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아까 구해봤던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만약에 있잖아. 요렇게 됐을 때 요 녀석의 기울기를 내가 열심히 구해봤더니 그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왔다고 쳐봐봐. 오케이? 그럼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지금 똑같이 여기 1, 2, 3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요 녀석과 접하게끔 사실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어때? 바뀌게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 선행을 하는 게 또 좋은 거야. 그죠? 좋긴 해. 그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무리한 선행은 오히려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소화할 수 있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나가주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수학을 배운다는 건 도구를 더 많이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챙겨놨어. 그럼 나는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필요한 도구들을 나는 많이 얻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선행을 안 해도 편하지 않을 뿐 못 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구할 수는 있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승훈이처럼 수투를 먼저 했어. 같이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접선 이렇게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서술형 대비도 같이 해야 되니까. 되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미분할 수 있으면 해서 풀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술형으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장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 다음 봅시다. 다음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없는데, 그래, 요거는 좀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너희가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소리지? 라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자. 여기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뭐라고 돼 있어? 0,4를 지나고 1,1을 지나고 3,1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잘못 그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1,1 여기서 이런 거에 좀 집중해 봐, 얘들아. 얘랑 얘에 좀 집중해 봐. 그렇죠? y좌표가 둘 다 뭐야? 1이죠. 그죠? 그러니까 y좌표가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여기는 얘가 몇이야? 3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현재 1이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0 넣었을 때 몇 나온다고? 0 넣었을 때 4가 나온대. 그럼 잘 그린 거 맞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 점이 현재 뭐야? A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B였을 거고 요 점이 C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이거 x는 1과 3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어떠한 점이 있대. 어떤 움직이는 점이 있대. 이 점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하겠대.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겠어?
얘들아, 요 녀석이 키워드일까요? 요 녀석이 키워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 D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최대 최소가 궁금하구나. 그러니까 얘는 함수를 가지고 풀어야 할지 아니면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할지를 고민할 건데, 그렇죠? 아직 우리는 수학 하를 배우지 않은 걸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99% 뭐겠어? 함수일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보겠다? 뭐야? 근데 a제곱 더하기 3b를 함수로 보겠다라는 소리잖아.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렇죠? 왜? 얘는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일변수 함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얘 위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는 이 녀석의 식을 완성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다면 B를 소거할 수 있겠네요. B를 소거해서 집어넣으면은 얘가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이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수밖에 없겠네.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해석이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이미 상황이 다 해석이 끝난 거고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당연히 뭘까? 이 함수의 식을 찾는 거지 뭐. 그지? 그럼 이걸 찾을 때도 얘들아 너무 이렇게 막 fx니까 여기는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여기다가 내가 0,4, 얘가 4네. 그 다음에 1,1, 그 다음 뭐 3,1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오케이? F1이 얼마야? 1이잖아. F3이 얼마니? 1이잖아. 됐어? Fx-1은 0. x-1, x-1. 되나요? 여기다가 0,4가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K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죠. 인수정리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은 값들, 이렇게 규칙을 찾기 쉬운 녀석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규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래야 편하게 구해줍니다. 자, 0을 넣으면 얼마야? 0을 넣으면 3K 더하기 1인데 거기는 걔가 4라니까 K값 1이겠네. 그죠? K값 1이겠네. 이게 fx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b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4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 대신에 뭘 넣어? 여기는 요 녀석을 집어넣어주면 a의 제곱에다가 3배의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빼기네. 더하기 4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4a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더하기 12가 될 거야. 이 녀석의 범위를 a가 1에서부터 3 사이일 때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제 대칭축 찾아보세요. 대칭축 얼마예요? 누가 봐도 2분의 3이네요. 됐습니다.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1에서 3 사이니까 어이구 여기는 얘 1과 여기는 요 3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겠다. 그지? 됐습니다. 아니네. 아니잖아. 3은 한 이쯤에 떨어져 있었겠지. 됐습니다. 여기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됐어? 그러면은 얘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될 테니까 3을 넣은 결과가 최대값이 될 거고 2분의 3을 집어넣은 결과가 최소값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먼저 찾아주고 그 흐름상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계산을 시작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도 이거 3점 줬으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구할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알죠? 수학이라는 과목은 개념을 왜 배우는 거야 얘들아? 편하려고 배우는 거야. 편하려고. 그죠? 개념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개념을 다 익혀놓으면 그걸 사용하는 건 되게 편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편한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용해 가면서 편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괜찮죠 얘들아?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건 뭐야? 그래.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주제긴 하겠네. 이건 다음에 숙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넘어가고 21번 봅시다. 21번도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서.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있잖아.
fx가 f1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저 사실을 봤을 때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을까? 그렇지. 맞아. 저기는 저 녀석을 봤을 때 너무 답이 금방 나왔네. 좀 더 생각해 봐봐. 다른 친구들. 다시 저 녀석, 저 표현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수학 하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했을 때 이 녀석에 대한 요 녀석을 읽는 방법, 요거 읽는 법이라는 거를 배웠었지. 그죠? 여기는 얘를 어떻게 읽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뻔한 거 말고 여기서 얘의 핵심은 뭐야? A의 최소값은 B예요. B의 최대값은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아니라 X의 최소값은 3이었어 라는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얘가 말하는 건 뭐겠어? fx의 최소값이 f1이란 뜻이야. 오케이? fx의 최소값이 f1이래. fx 이차함수거든 얘들아. 걔의 최소값이 1을 넣었을 때 나온다는 소리니까 얘는 대칭축이 1이었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해도 부등식만 제대로 읽어도 fx의 최소값이 f1이네. 그러니까 fx가 이차함수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걔의 최소값이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소값이네. 그럼 얘가 x는 1에서 대칭축을 갖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라는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대칭축을 주는 거였어요. 됐나요? 그 다음 3 넣으면 뭐가 된대? 0 된대.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었겠네? 3. x.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 값이 2잖아. 그지? 최고차에서 1이었잖아.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야? 4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fx도 그냥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식을 막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값을 구했어요. 여기서는 이 해석을 너희가 제대로 못하면은 고생할 게 분명해서 선생님이 요거는 설명해 준 거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시 추가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알겠죠?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익혀갔으면 좋겠다. 괜찮죠?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야? 활용이죠. 활용은 다시 이거는 그냥 너희가 무조건 해봐야 돼. 알겠죠? 계속 하나씩 다 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선생님이 여기서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꼭 풀어보세요. 넘어가고 활용 마찬가지. 그래요. 문제가 참 진짜 어려워요.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런 걸 푸는 게 재밌어요, 그죠? 이런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너희 약 올리려고 재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재밌어서 재밌다고 말하는 거거든. 진짜로 재미있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안 풀렸을 때 막막함은 선생님도 잘 알아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선생님도 처음부터 잘했겠니 수학을? 나도 당연히 못했겠죠. 그럼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못 푸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지 않니? 근데도 거기는 걔를 그래 못 푸는 문제를 극복했을 때 그 희열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잖아. 진짜 재밌다. 그게 되게 좋다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지? 근데 그게 풀려야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씩 풀려가는 그런 재미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즐겁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문제들이 진짜로. 진짜 재밌네, 그죠?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선입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개수랑 상수가 모두 정수인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주어졌어. 1차 함수 보는 순간 ax 플러스 b, 뭐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d, 2,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하면 미정계수 5개. 5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해봐야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면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와, 최대. 이게 3차식이니까 최대 4개밖에 안 나오지. 3차항 비교, 그 다음에 또 2차항 비교, 1차항 비교, 상수항 비교.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뭐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내가 노가다를 떼어서 그걸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때? 진짜 풀기 싫어지죠. 문제 자체가. 그죠?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쟤를 딱 봐봐. 됐어? 이거 좀 귀찮아. 좀 귀찮아. 좀 귀찮아. 다시 이렇게 봐봐. 그럼 저기는 저 식이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치? 당연히 안 되죠, 쟤는. 왜냐면 요거 두 개를 묶어버리면 A로 묶으면 얘가 뭐가 돼? B 더하기 1이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가 남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더하기 3을 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이쪽에도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하기 3을 하면 되겠지. 이게, 이렇게 더하기 3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fx-3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gx, 뭐야, 이게? 잘못 썼잖아.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는 얘는 3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gx 플러스 1 이렇게 된 녀석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3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4죠, 4. 왜 이래? 됐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지금 뭐야? 좌우변을 뭘로 보고 있는 거겠어? 인수분해의 형태로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해봤더니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포기. 그죠? 인수분해 해봤더니 안 되네. 포기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제 느낌이 딱 오지. 아, 이 녀석을 열심히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얘가 된다는 소리고 2차식이 얘가 된다는 소리구나. fx랑 gx를 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구나. 왜? 정수라는 조건을 줬겠어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뭐 어쩌고 3이었어. 여기는 얘가 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여기다 2분의 1 곱하기 요거 2 해서 이게 gx 더하기 1이야. 여기는 얘가 f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얘가 인수분해돼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얘야 라는 정보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정수 조건을 줘버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정도는 뽑아서 이쪽에다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될지 이쪽에다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한 거야? 교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결국 얘랑 같아요라는 방정식을 풀 거잖아.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있는 거를 기준으로 방정식을 만들든 이쪽에 마이너스 있는 걸 기준으로 방정식을 만들든 어차피 똑같은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fx, gx를 구해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교점의 x좌표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 그지? 근데 이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진짜 힘든 주제거든.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 답을 맞추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 너희 머릿속에 박혀있는 선입견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답을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나는 그 노가다를 불사할 거예요 라는 그것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에서 그 노가다를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답을 맞춘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얘를 노가다에서 정수 조건 줬으니까 노가다에서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푼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해석들 이제 그런 것들 다 놓치고 답만 맞췄다면 이 문제를 풀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어요. 이 문제는 용도 자체가 뭐라고? 연습이라고요. 연습. 뭘 연습하고 싶어? 바라보는 관찰의 연습부터 시작해서 해석의 연습,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계속 관찰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열심히 관찰해봤어. 뭔가 좀 아쉽네. 아, 변형을 하면 양변 다 인수분해가 되겠네. 아, 그럼 완전 되게 편해지겠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통해서. 그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개념들을 연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발상이 안 돼요.
될걸? 왜냐면 한 번 해봤잖아 이제. 됐어? 한 번 해봤잖아. 그럼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때? 그때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도 했었었어 라는 그런 이제 경험치들이 조금씩 쌓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봄으로써 이제 뭐야? 다른 문제에서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마이너스 3이 있는 이런 개꿀인 상황은 너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자꾸 해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풀어도 괜찮아.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 거야. 그걸 항상 명심해. 알았죠? 답이 안 나오면 어때? 내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었으면 됐지.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답에 연연하지 말자. 답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말자.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바라보는 자세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맨날 너희한테 잔소리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얘들아 선생님 부모님이 선생님의 성적에 대해서 진짜 1도 터치를 안 했어. 정말로 1도 터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답을 맞춘다,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 선생님 그 중학교 때 전교 500명 중에 400등이라고 했었잖아. 못 들어본 사람도 있나 보다. 그죠? 전교 500명 중에 400등이었거든. 이제 공부 개 못했었어. 안 한 거지, 아예. 할 생각 자체가 없었지.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정의를 그때 그냥 알게 모르게 선생님이 그렇게 내려버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을 맞추려고 했던 것 자체가 아니었거든. 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익히려고 했었던 거지. 그 문제에 답을 맞추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니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개념이 점점 내 걸로 탁탁탁 붙는 느낌이고 더 강화되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으로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서 틀리면 어때? 괜찮아. 난 더 얻어갔잖아. 더 많은 걸 얻어갔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삼수를 하게 됐을 때, 문제집을 풀었을 때 얘기했었죠. 한 권을 다 풀었는데 내가 만약에 한 문제 틀렸어. 그럼 진짜 되게 화가 났어요. 나는 그 한 권을 다 푸는 동안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고작 한 문제였던 거야.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었어, 거의. 어떤 문제집 풀면 다 맞아. 그럼 진짜 화나는 거야. 그렇지 않니? 왜? 얻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진짜 되게 열받아. 근데 막 진짜 어려운 문제 딱 골라서 딱 했는데 막 한 페이지를 다 풀었는데 한 페이지 다 틀렸어.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화가 나요. 그렇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그 화가 나는 와중에 얻어갈 게 이렇게나 아직 많이 남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신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수학을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들한테 그런 자세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하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요즘도 아직도 취미로 있잖아. 그 수학 유튜버들 중에서 대학 수학 관련된 얘기. 선생님은 전공을 한 게 아니잖아. 전공을 한 게 아니라서 수학에 대한 걸 깊게 알지 못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 딱 고등학교 수준에 딱 나만의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놨어. 이 안에서 놀면은 고등 수학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라는 틀을 선생님이 구축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 근데 그걸 딱 구축해 놓고 나서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것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라고 뭐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 수학에서 하나 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저게 저런 거였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무슨 영화 보듯이 막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막 보는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복소수 I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 공학에서 I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었던 것. I를 일단은 I라는 걸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I 위에 있는 건 아예 필요가 없을까? 그러니까 복소수 체계보다 더 큰 체계는 아예 필요가 없을까? 이게 끝판왕일까? 라는 그런 주제로도 막 생각을 해봤었거든. 왜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신당했잖아. 실수 체계가 끝판왕이었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뻥이었어요. 사실은 복소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학 가면 또 그러지 않을까? 뻥이었어요. 복소수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을까 고민돼서 또 찾아보고 막 그랬더니 일단은 복소수 위에 수체계는 없어도
대수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복소수 체계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대수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이야기였다라는 뭐 그런 결론들을 또 들으면서 아, 되게 흥미롭구나. 재밌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구의 주제로 수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게 근데 취미가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너희도 그렇게 재미를 좀 붙여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성적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실력이 어느 순간 막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알아서 성적은 나올 텐데 왜 거기 성적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왜 노력을 하는 거야? 나는 실력을 올리려고 노력하면 되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지만 실현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을 진짜 되게 단기간에 엄청난 향상을 이뤄냈었거든. 총 2번을 그랬어. 수학을 처음 시작했던 날,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예 노베이스. 그러니까 전교 400등이라는 등수가 어떤 등수인지 알겠죠? 뒤에서는 뭐야? 그냥 다 찍기 싸움이야. 누가 더 잘 찍었냐. 그러니까 뒤에는 전교 500등이랑 마찬가지. 이런 느낌이거든.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수학 공부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궁금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궁금했어. 이걸 왜 배울까? 되게 뜬금없이. 이걸 도대체 왜 배울까? 윤이 얘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개념을 왜 배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왜 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봐. 왜?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거든. 나는 지금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수학이 그냥 흥미가 생겨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은 많잖아.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게 막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그랬더니 어때? 아, 이래서 배우는구나. 이래서 이 개념을 쓰는구나. 라는 게 내 머릿속으로 하나씩 착착 쌓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맘대로 막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막 되게 좋았어. 근데 그 전교 400등짜리가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옆에 있는 나랑 같이 놀던 그 못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나한테 수학을 물어봐. 근데 내가 설명해 주니까 걔네들이 이해해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중3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아, 나는 수학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꿈이 수학 강사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학 강사가 꿈이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엄청난 향상을 한번 이뤄냈고 그 다음에 재수하면서 정석책에 있는 모든 개념이라든지 모든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증명해가면서 여기는 이 개념을 왜 배우는 거고 어디다 쓰는 거고 그 흐름들을 다 읽어내려고 모든 공식을 다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체 수학 전체에 있는 걸 다 증명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 한 달 딱 걸렸는데 그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70점대 후반이었거든 원래. 근데 그 한 달 후부터 갑자기 100점 아니면 96점이 돼버렸어. 딱 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개념을 파 들어가는 거. 왜 이걸 배울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기는 얘는 도대체 뭔데,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수학이 어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바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때? 아,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얘는 이거구나. 당연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전에 문제 이걸 딱 봤을 때 선생님은 그냥 아무리 봐도 여기 얘는 이거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문제처럼 보여요. 지금은. 여기 아무리 봐도 진짜 인수분해 해주세요. 근데 좀 모자라네? 마이너스 3 하나 추가할까? 이런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식을 보면서 뭐야 저거 다 계수 가정해야 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제 일이 되게 커지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 여긴 얘를 어떻게 보라는 소리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소리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오케이?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수학 실력이 오르니까 알아서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력을 올리려고 해야지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갑자기 잔소리 하다가 끝났네.